안녕하십니까. 직장인들의 성공을 돕는 슬기로운 직장생활의 박선철 코치 인사드립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직 잘하는 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경력직으로 A사에 근무하던 제 친구의 아들이 B사로 이직을 했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었습니다. 저는 경력직으로의 이직이니까 진급과 급여 인상을 많이 받았겠거니 하고 물어보았으나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직급은 그대로이고 오히려 급여가 낮아졌다는 것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미리 작성하지 않고 입사해서 그냥 회사가 정해주는 대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제가 그 친구에게 전직하면서 좋은 조건으로 협상해서 입사할 방법들에 대해 설명을 하자 그 친구가 제게 미리 물어보지 않은 것을 후회하였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이직 시에 좋은 조건으로 입사를 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A사의 대리로 근무하고 있는 당신이 B사라는 회사로 이직하려고 면접을 진행 중이라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직이라는 것은 당신이 떠나고 싶어서이기도 하지만 채용하는 B사에서 인재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직하려는 당신 입장에서는 최악의 경우 이직을 안 하면 되고 B사 입장에서는 당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뽑으면 됩니다. 협상적으로 이런 것을 대안이라고 합니다. 즉 면접 초기에는 응시자가 다수이기 때문에 채용하려는 B사가 당신에 비해 협상력이 높습니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르면 회사는 한 사람의 수요로 하는데 응시자들은 5명 내지 6명이 된다면 수요에 비해 공급이 많기 때문에 저하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면접 초기부터 급여나 직급 등의 소위 제밥에 신경 쓰면 면접에서 떨어지기 쉽습니다. 면접 과정 중에는 당신이 열심히 일할 능력 있는 적임자라는 사실을 확신시키는 데 집중합니다. 이 3차 면접이 진행되면 입사 조건에 대한 얘기가 오갈 수 있는데 그때도 회사 방침에 따른다거나 이직하면서 약간의 인상은 기대하고 있다는 식으로 융통성 있게 대답하면 됩니다. 면접이 거의 끝나고 당신이 채용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면 당신의 협상력이 회사보다 더 커집니다. 왜냐하면 경쟁자들이 탈락하면 B사의 당신에 대한 매력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근로 협상에 나설 때입니다. 다시 말하면 B사 입장에서는 당신 외에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당신의 희소성이 높아져서 당신을 채용하는 데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채용하려는 B사의 인사 담당자나 부수장은 당신이 더 높은 직급과 급여를 요구할 것을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냥 주는 대로만 받으려 한다면 혹시 당신이 현 회사를 그만둬야 할 절박한 결격 사유가 있는지 의심할 것입니다. 즉, 김 빠진 사이다처럼 당신에 대한 매력도가 급격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급여나 직급, 근로조건 등에 대해 성실하게 협의하면 채용 후에 일도 꼼꼼하게 잘할 것으로 평가합니다. 한 가지 명심할 것은 근로조건에 대해 적당히 밀당을 하여야지 너무 강하게 하면 오히려 채용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협상을 잘하면 인사부 직원들에게도 좋습니다. 당신을 채용하기가 그리 쉽지만은 않았는데 채용에 성공했다는 것을 높은 분들에게 자랑할 수 있고 그들의 업무 성과로 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협상을 위해서는 급여 인상, 진급, 휴가일수 조정, 수당 등 여러가지 조건들을 준비합니다. 요구 조건들 중에서 가장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은 진급과 연봉 인상입니다. 현 회사에서 연봉 5천만원이 대리면 새로운 직장에서는 연봉 6천만원의 과장 정도가 아니면 이직할 이유가 없다는 마음가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만 충족되면 나머지 것은 다 버려도 좋습니다. 이직 시에는 현재의 안정된 직장을 버리는 리스크가 따르기 때문에 새로운 회사에서는 당신의 주장을 터무니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급에 신경을 쓰다 보면 나머지 근로조건들은 직급에 따라오는 경우가 많고 사내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신만을 차별하지는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B사에 입사가 확정되고
새로운 근로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는 절대 현 회사에 사직서를 내면 안됩니다. 그 이유는 첫째, A사에 사직서를 냈는데 B사에서는 갑자기 채용 계획이 없어졌다고 하면 그야말로 낙동강우리할 신세가 됩니다. 둘째,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B사에 입사하면 나중에 B사 마음대로 근로조건을 정하여 강등되거나 급여가 하락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당신이 스스로 자신의 협상력을 B사에 갖다 바쳤기 때문입니다. 대리 이상 경력직원 채용 시에는 이 모든 과정의 중간에 헤드헌터가 개입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헤드헌터가 있는데 당신이 회사와 근로조건에 대해 밀당을 하게 되면 잘못해서 서로의 감정이 나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신이 말하기 껄끄러운 요구 조건들은 이 분야의 베테랑인 이분들과 상의를 하면 아주 매끄럽게 문제를 해결해 줄 것입니다. 헤드헌터 입장에서도 당신의 직급과 급여, 근로조건 등을 낮출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당신이 입사 후 받게 될 1년간 총 연봉의 15 내지 33% 정도의 중교 수수료를 챙기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세세한 사항들까지 할 말은 많지만 다음 기회에 더 많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